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2600선 탈환에 이틀 연속 실패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돌았지만 기관들은 큰 폭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잘 선방을 했고요. 양극재 관련주를 중심으로 최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인텔 같은 반도체 관련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나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자동차 그리고 항공, 여행주 모두 최근에 강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제 7월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드워치에서도 7월 금리 인상 가능성 88%가량으로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시장에 이 소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 증시와 함께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인 만큼 계속해서 증시 8, 증시 9 시청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넓고 깊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오시면요.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콘텐츠를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더 넓혀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 이어지는 증시 9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졌네요. 네,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약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 약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런 알제리 같은 이제 산유국들이 감산 효과가 지금 지속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87% 급등을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0.4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6월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이 공개를 했는데 이 안에서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높은 금리에. 그래서 저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던 걸로 이렇게 회의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파월 의장은 여전히 긴축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두 차례 인상했다고 긴축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이제 내일부터 중국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지난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조금 이제 화해의 기조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싶었는데 지금 계속 이거 수출한다. 이거 수출 규제한다, 저거 수출 규제한다 이렇게 지금 규제를 계속 하면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런 화해의 기조를 좀 드러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지표도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5월 공장대 수주가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6%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하는 ADP 고용지표나 그리고 비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5월 무역 수지도 있죠. 5월 무역 수지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이제 경제 흐름도 같이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지금 소비 지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소비 지표를 저번 주에도 PC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다음 주에도 이제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파월의 긴축 스탠스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파월 의장이 이제 올해 2회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 이런 국면인 것 같고 업종별로 봐서도 말이죠. IT, 반도체 업종은 좀 내리고 전기차, 자동차 업종은 좀 오르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디커플링 그러니까 동조화를 좀 안 하고 따로 가겠다 이런 완전한 디커플링 정책에서 디리스킹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감안하면서 손을 잡을 건 잡고 손을 뗄 건 떼고 이렇게 가는다. 근데 손을 잡을 거는 전기차 쪽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많이 밀렸죠? 그죠. 이제 네, 맞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는 싶었더니 아무래도 미국이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계속 내놓다 보니까 오늘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엔비디아 오늘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AMD도 1.6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가장 크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무려 3.3%나 하락하면서 이런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분간 이런 기조가 당분간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가 이제 신규 SNS인 이 스레드를 출시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2.92% 급등을 했네요. 그리고 근데 이 스레드가 지금 영국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살짝 소폭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사죠. 이 테슬라는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급등까지는 아니고 한 1%가량 상승을 했네요.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는데 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지금 상승한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 모델 Y 같은 부분은 가격을 인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였죠. 그러면서 많이 인도분을 늘렸다라고 하면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델타 항공도 지금 델타 에어라인스도 1.17%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엔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공주들이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보니까 뭐 테슬라도 올랐습니다만 기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여기 주가들도 많이 올랐고 델타 항공도 오른 것 같습니다만 크루즈 관련되는 또 여행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은데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미국의 소비도 계속 살아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물가 지표들이 전부 다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점들을 보면은 앞으로 지금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경기가 좀 더 살아있다 이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그 정도로 하고요. 좀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4천만 원 구간대, 4천만 원 그리고 4,100만 원 구간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제는 조금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보시면은 알트코인들도 보시면은 상승하는 코인들보다 하락하는 코인들이 훨씬 우세했던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폭보다 하락폭도 더 컸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횡보하는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알트코인 어떻습니까? 알트코인 최근에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조금 봐야 되는 겁니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4천만 원에서 4,100만 원대까지 지금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 이런 조정 흐름이 계속 나와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비중을 이제 조절해 나가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제한 폭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0% 이상은 먹어야지 수익을 내야지 뺀다 이런 심리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은 아무래도 여러분 계좌에 조금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왜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이런 거를 여쭤봤냐면 어제 이건희 대표는 조금 알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본 건데 일단은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바이낸스 여기 뭐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점유율이 좀 내려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점유율이 지금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월 달만 해도 이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57%였는데 지난달에 42%까지 내려온 것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보통 그리고 이제 2위 거래소인 이 OKX나 그리고 코인베이스보다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성장세가 좀 악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벨기에로부터는 거의 영업 정지 명령을 당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바이낸스는 철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OKX나 코인베이스 쪽으로도 조금 수급이 점유율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 이런 밈코인들에 이어서 페페라는 밈코인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을 하면서 거의 110% 넘는 급등 랠리를 보여줬는데 이 페페라는 밈코인도 지금 하락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도지코인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도지코인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00원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페페코인도.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코빗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나 빗썸 이런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한번 유의해 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밈코인은 비중을 너무 크게 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아침 오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또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와, 무려 200% 넘게 올랐는데도 싸다.
수주 잭팟 터진 기업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200%가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기업이 등장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좀 제목이 자극적이긴 해요. 네. 자극적이긴 한데 여전히 저는 이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 기업의 주인공은 우선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변압기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전력기기 관련주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이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52주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관련 섹터 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증시의 특징을 보면은 네임드 종목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우리가 흔하게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계속 움직이는 섹터가 계속 우리 입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잘 움직이는 종목군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간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섹터 내에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2600선을 좀 뚫지 못하고 약간 단기적으로 상단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좀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주 위주로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을 바탕으로 좋아질 것 같은 기업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조선 같은 섹터 내에서 턴어라운드 를 하는 섹터라든지 혹은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2분기 실적도 더 좋아질 거야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자동차 업종 같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부터 실적 추정치라든지 실적 시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욱더 봐야 하는 건 실적이 아닐까. 그만큼 가장 강력한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실적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변압기 기업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규모 수주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압기에 대한 수주 물량이 많아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지으면은 발전소만 딱 짓는다고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선 전력이라든지 변압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쪽에 대해서 공급 속도 맞추지 못하면서 변압기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수주량도 1분기 굉장히 많이 받았고 1분기 지속적인 수주에 이어서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추정치, 수주에 대한 추정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연 200%가 넘게 올랐는데 어떤 종목이 아직도 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사실 이 200%라는 수치는요, 지난해 초와 주가를, 현재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 한 230%가량 올라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초와 비교를 해본다면 66%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하지만 이 김시은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뭐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 이후에 피크아웃 찍고 내려올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반기 들어설수록 계속해서 수주 분량 늘어날 것이고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오늘의 헤드라인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들어봤고 투자 키워드를 뽑아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변압기 슈퍼 사이클이라고 칭해 봤는데 네, 아무래도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변압기 종목군들 그러니까 앞서서 작년부터 주가의 급등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산업의 성장성에서 초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매출이라든지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리드 타임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아무래도 좀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수요가 많아지면 좀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딜레이 되죠. 네, 딜레이가 되는데 21년도에 미국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도에는 2개월이었다면 22년도에는 12개월. 그리고 지금은 리드 타임이 2년입니다. 아주 계속- 오래 걸리네요.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점점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원래 가격도 변압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구리 가격과 연동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면 지금 변압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의 상승폭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네, 있는 지금 거네요. 공급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적적인 면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변압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약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네. 2010년 피크를 찍고 약 10년 동안 사양 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미국 쪽에서 멕시코 쪽에 뺏기기도 했고 유가 가격 하락 때문에 중동에서 인프라 투자를 좀 덜 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자국 생산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변압기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 10년, 15년 동안 좋지 않았어요. 적자가 계속 나왔는데 21년도를 기점을 했을 때 상승폭이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주목해 봐도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2년 국내 변압기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50% 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사우디, 베트남 쪽에서 증가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미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미국 쪽에 대해서는 수출 비중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 36% 정도인데 원래는 이 정도 수치는 아니었는데 증가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우디라든지 베트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적으로 지금 변압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미국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미국 쪽에서 건설 지표가 좋아요. 우리가 예전에 건설기계 섹터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건설기계 산업이 굉장히 호황기다. 50년 만에 찾아온 호황기이고 네. 그거에 따라서 두산바켓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 주택 지표는 좋지 않지만 비거주용 주택은 굉장히 큰 호황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쪽에 투자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약 연평균 6%대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2020년 대비했을 때 2035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네요. 이쪽 라인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쪽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쵸. 넓은데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력을 보내기 위해선 변압기라든지 전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송배전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변압기 수요가 약 3분의 2는 노후화로 인한 교체 수요, 그리고 3분의 1은 추가 용량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는 추가 용량 확보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혹은 요즘 들어서 전기차 충전소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런데 2030년, 35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전기차의 침투율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한 자릿수이지만 네. 앞으로의 정책이라든지 뭐 보조금 이런 혜택들을 보게 됐을 때 2035년부터 점점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소모량도 많아질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를 보게 됐을 때 변압기 용량이 향후 10년 동안 약 연평균 2%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화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 노후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변압기 같은 경우 19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게 많다 보니까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화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유틸리티 기업들도 송배전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이 비중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뒤쪽에 화면으로 살펴보셨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2035년까지 계속해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에 늘려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장 큰 어떤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행, 친환경 에너지로의 이행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기업이 이렇게 호재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내에 있던 변압기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기업이 참 여러 가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변압기 역시도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력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여와서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변압기 시장이 슈퍼사이클 다시금 맞이를 하고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올라서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김시은 팀장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이야기를 좀 반드시 들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볼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들 볼까요? 네, 관련했을 때는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대다수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형주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변압기 사이클이 왔을 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 진출한 기업 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약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상위 3개 나라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바이 아메리카, 우리 미국산 써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변압기 시장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좀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의 수주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시장 내에서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군은 HD 현대 일렉트릭이에요. 왜냐하면 수주도 계속해서 좋은 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장주의 흐름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선 HD 현대 일렉트릭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우리가 후발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대장주보다는 조금 더 아래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로 조금 낮은 종목군들의 관심을 더 두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후발로 따라가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입니다. 두 개 중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차트적이라든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LS 일렉트릭을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효성중공업이 전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약 매출 비중이 50% 정도, 그리고 건설업이 50%, 60%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건설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 나갔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설업이 그렇게까지 주목은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건설 관련한 이슈도 있었잖아요. 어제 나왔던 이슈도 있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PF라든지 관련했을 때 조금 더 리스크가 없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LS 일렉트릭을 선택을 해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전력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전력 비중은 약 80%, 그리고 산업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약 20% 정도입니다. 미국 쪽에 대해서 수출 기조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월에 소형 변압기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100% 넘게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미국 외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영국 보틀리 ESS 구축 사업을 수주받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 미국 시장 외에도 유럽 쪽에서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낸 것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참 기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력기기라든지 보게 됐을 때 영업이익률이 20%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 시장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다는 점,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의 실적은 더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됐을 때 굉장히 꾸준하게 예쁜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대부분 전력기기 관련주들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계속 올라간다는 점 염두를 해보시고 그리고 실적 시즌 대비했을 때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접근을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선 혹은 10선 쪽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관이 굉장히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연기금에서도 매수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신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담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담으면 꾸준하게 담아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수급들의 연속성이 나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의 수급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변압기 슈퍼사이클 이야기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그와 함께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첫 번째로 이 HD 현대 일렉트릭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함께 바라보면 좋을까? 이 관점으로 저희가 LS 일렉트릭까지 차트 함께 봤는데요. 그동안 꾸준하게 우상향 그림을 그려왔던 LS 일렉트릭입니다만 최근에 수급 동향을 살펴봤을 때 LS 일렉트릭 지금 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위치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사실 북미권에서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베트남이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라던가 계속해서 우리 변압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수주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항상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게 될지 특히 실적 발표도 함께 눈여겨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이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센티멘털과 펀더멘털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센티멘털, 대한항공 그리고 펀더멘털, 성광밴드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서현이와 말씀드렸는데 어제 갑자기 뭐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서진 시스템도 말씀드렸는데 그날도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날도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희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가 급등주 찾는 코너는 아닌데요. 공교롭게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너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대한항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 줄로 대한항공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최근에 주가 강세가 상당히 강하죠.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녹색 줄의 진에어, 진에어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제주항공도 진에어와 거의 같은 궤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같이 올라오고 있고 지난번에 티웨이항공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점으로 급등한 이후에 좀 불을 한번 뿜고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대한항공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올릴 때 왜 올리는가를 좀 봤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렸을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노선 운임이 올라갔다는 P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수송량, 여객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Q입니다. 그러니까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니까 마진이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고서 지금 23년 영업 추정치를 27%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기존의 시장 예상 그리고 이 증권사 예상보다도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구조적인 변화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 1, 2, 3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장거리 여행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그냥 일상화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60대 연령층.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출 여력이 많은 사람들인잖아요. 여기 수요가 좀 있고 그다음에 소비 형태 변화로 프리미엄 수요가 심하다. 조금 좋은 좌석, 좀 넓은 좌석, 편안한 좌석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전쟁에 따라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 싸우고 있으니까 영공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우회하면서 조금 공급 제약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비즈니스 좌석 한번 좀 넓은 거 타보면은 이코노미 타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좌석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해서 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조금 좋아진 모습. 그러니까 운임을 올려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이 좀 심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KB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객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 화물 쪽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는 여객 수요가 좀 약하다 보니까 화물 쪽을 좀 많이 집중을 했었잖아요. 근데 화물 쪽은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고 있는데 여객 쪽이 지금 이제 먹여 살리고 있다. 여객이 잘 돼야지 항공주들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객 쪽에서 예상을 지금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고 23년 전체로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최근에 이 밑에 22,000선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제 3% 올랐네. 어제 우리가 코스피가 2,600선을 연 이틀 탈환하는데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주식 어제도 3%나 올랐다. 그래서 전 고점 근처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조금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분위기 좋을 때 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에서도 아까 그 증시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델타 항공 주가가 어떻습니까? 계속 빳빳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도 여행 수요, 항공 수요 계속 좋습니다. 크루즈 관련된 여행업체 주가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한항공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밴드를 보시면요. 역사적 밴드를 봤을 때 PBR 밴드 주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밑에 있습니다. 아직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지금 최근에 2주 전부터 지금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도 살금살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방은 22%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좀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을 할 수도 있다. 그럼 목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갑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31,000원 중반대에 있는데 이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22% 나오는 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상방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대한항공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펀더멘탈 말씀을 드려야죠. 펀더멘탈은 오늘은 피팅 업체입니다. 성광밴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월, 5월 때까지만 해도 연초 대비해가지고 쭉 이렇게 좀 밀렸었죠. 이렇게 약했던 그 성광밴드인데 최근 들어가 주가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이 밀리는데도 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도 제가 펀더멘탈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왜 펀더멘탈로 가져오냐?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싸다 이렇게 보시고 어제 서현이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서현이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뭐 20% 근접할 정도 아주 급등을 했는데요. 밸류에이션 어떨까요? 그러면 이 주식을 서현이와 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싼 주식입니다. 싼 주식들은 펀더멘탈 이쪽 코너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펀더멘탈 주식들은 분위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광밴드 이렇게 올라갔고 DK락 같은 피팅 업체죠. 최근에 여기도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피팅 업체들이 미국에서 지금 뭔가 LNG 관련돼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들이 연달아서 이제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피팅이 LNG 관련된 아무래도 피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팅들을 할 그 기대감 이게 주가에 지금 미리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 회사에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보실 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해상운임 이쪽하고 또 수주활동 이쪽 두 가지 부분인데 해상운임은 지금 전체적으로 운임들이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넥센타이어를 몇 달 전에 말씀드릴 때도 넥센타이어의 영업이익률 마진 개선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이유는 해상운임이 아주 급격하게 계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도 해상운임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구조적이다. 그리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요. 자, 수주 활동의 정상화 이게 무슨 얘기냐? 고객이 원재료가 없는 거를 지금 빨리 이렇게 수급을 해가지고 맞춰줄 수 없는 거를 갖다가 발주를 하면은 수주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그런 이슈가 있던 건데 2분기부터는 이게 정상화된다. 그러면 수주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수주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이제 발주 물량을 다 흡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전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었는데 브레이크가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신영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해상운임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의 개선폭은 1.5%포인트입니다. 회사가 매출이 크면 1.5%포인트만 좋아져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이제 수주 모멘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로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1분기 수주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납기가 촉박해 가지고 원재료를 조달해서 만들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고 2분기부터는 해소가 됐다. 이런 거고 하반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거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미국발 피팅 모멘텀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4억 불 정도의 피팅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이 LNG 프로젝트가 지금 발주가 될 것 같다. 하반기에 말이죠. 그러면 4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4,500억, 5천억 이 정도의 규모의 물량인데 1년에 다 이걸 소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꾸준히 나눠가지고 미국발 이쪽에 특수 효과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3월 중순에 11,200원 바닥을 치고 쭉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주 모양 좋게 올라가네요. 외국인 사들어왔는데 팔지 않고 버티고 있고요. 기관이 최근에 조금 급하게 사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이미 상단을 넘어가 있죠. 상단을 넘어가서 주가 재평가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절대 그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금년 예상 실적으로 8.9배입니다. PBR로 봐서도 0.8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펀더멘털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0배 미만이죠. 지금 시장이 12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배 정도 이렇게 있는 거는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좋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21,900원이고 지금 12주 전, 8주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LNG 관련돼서 피팅 물량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지금 이 목표 주가만 가지고도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종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대한항공, 펀더멘탈로 성광밴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한 종목씩 두 종목 챙겨드렸습니다. 어제 서현이화가 센티펀더 종목으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또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오늘 대한항공과 성광밴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한 번 시장에서 지켜보셔도 그리고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